양쪽 귀를 물어 뜯어가지고 안 들리게 하죠. 전노. 그 다음에 실명. 아니면 ADLS의 짜구. 그래서 뭐 완전 뭐라 해야 되나 뭐 50% 장애는 좀비고요. 좀비보다 못한 장애가 나와야 침상과 친구가 돼야만이 80% 나오죠. 실제로 손해보면서는 납입 면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돼요. 근데 바퀴들 안 바퀴도 차들 못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중은 아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큽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한테 국정원 출신이 아니면 제발 뭐 질문하면은 좋든 싫든 해답을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왜? 틀리면은 뭐예요? 틀리면 내가 바닥이다 생각하고 이제 공부 좀 해야 된다 생각이 드는 거고, 계속 맞다가면 그래 난 자존심을 좀 해보겠다 생각하면 더더욱 박차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좋죠. 그럼 이제 질문 답을 안 하니까 손으로 그것으로 해요. 그것으로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안 들어. 또 좌우측 다 안 들어. 그럼 뭐예요? 옛날 상품은 관절 하나 일반 한 관절 못 쓰니까 30%죠. 두 개면 어떻게 돼요? 납입 면제하면 높더라 이거죠. 제가 조율하다 보면 장애자들하고 장애인 연필도 이 정도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쪽팔림이라는 마지막 단계를 다다라서야 비로소 부족함을 느끼고 공부를 해요. 안 그러면 이제 되게 나이 먹은 사람들은 뭐 물어보면 성질 내버려요. 미친 새끼. 이 시간에 저기 왜 물어봐? 막 있어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막 학생이라고. 사모님 나가세요. 그럼 이제 그날은 싸우다가 끝나긴 하는데요. 자, 보험사의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보험사는 지금 만기보험금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금리가 떨어지고 7월달부터 디딤돌 안 파는 이유가 거기서 나와요. 만기보험금하고 처음에 들어가는 수익보험료하고 얘기가 더 큽니다. 왜냐? 만기보험은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보험 만기가 돼가고 있죠. 만기가 되면 이때 납기가 끝났고 만기가 끝났다고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손해보험은 그게 좀 덜하지만 생명보험은 만기보험금을 찾아갈 수가 있죠. 근데 이 돈이 작지는 않아요. 만기보험금을 얼마 동안 보험사에 위탁할 수 있을까요? 맡길 수 있을까요? 말하면 혼날라겠네. 최대 몇 년? 네. 상법이 2014년 3월 24일 날 바뀌었어요. 어떻게? 2년에서 3년으로 시효소멸을 적용한다. 662조로 시효소멸에 대해서 연장을 했어요. 사람들은 못 줬다고 하는데 이 어쨌든 그거 이게 대박 사건인 거예요. 자, 봐봐요. 여러분이 계산할 때 예전에 20년 전 상품은 몇 프로예요? 10.7. 만기보험은 어떻게 주게 돼 있죠? 거기도 예정이 좀 장애 아니야. 좋아. 상태 아침이 좋아. 많이 풀어. 이럴 때는 자신있게 재밌게 해줘야 돼. 몇 년간? 3년간. 그러면 독리로 하니까 약 몇 프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자산운용은 3.2%도 안 되니까. 5% 차가 있는 거죠. 보험사가 몸살입니다. 손보는 덜하죠. 손보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만기 간 보험이 없으니까. 계속 리모델링으로 잡아먹고 있으니까. 생명보험도 옛날에는 장애자를 많이 좋아했었어요. 전농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사람들. 왜죠? 여러분도 리모델링이 제일 힘든 사람들이 아마 이 사람들일걸요? 상품이 좋은 상품이다. 전농. 남의 말을 듣지 않는 80% 장애자. 인지기능. 이 사람 뭐예요? 거의 치매 수준이죠. 상품이 이래서 가성비가 필요하다 해도 그냥 둬버려.
이런 사람들은 리모델링이 어렵죠. 이런 사람들을 보험사가 정말 좋아했었어요. 옛날에. 유지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버렸죠. 죽이고 싶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왜? 만기 가니까 괴롭다는 거지 지금 보험사가. 보험사가 지금 제일들은 자산운용이에요. 수익률 만들 수. 그러면 결국 뭐예요? 역마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종신보험은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2007, 야 세상이 바뀌는데 좋은 날 오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호주머니에 현금 있는 사람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남의 돈으로 소 잡아먹고 있는 사람들은 더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내일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알겠죠? 오직 얘기가 나왔으면 금덩어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현금, 소금, 지금, 황금 하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죠? 너무 뭐 미래도 필요 없어요. 왜? 내가 오늘 죽을지 살지를 모르는데 무슨 아주 막연한 내일보다. 근데 어제가 나빴다고 계속 여기 살 잡히면 어떻게 돼요? 인생 또 쫑이죠. 그냥 지금 뭐 하면 돼요? 행복하면 돼요. 그냥 재밌게 사시는 거예요. 상품도 마찬가지로 막연하게 내일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이 넘어가면 상품도 없다는 거죠. 바보들은 맨날 다음에 놓고 그렇게요. 4월 11일자로 저희가 3%에서 2.75로 낮췄죠. 분기점이 4월 11일이요. 엄청나게 4월 초까지 했겠죠. 그럴 때는 어때요? 항상 사람들은 말은 귀로 들어야 돼요. 가슴으로 들어야 돼요. 어디로 들어야 되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자랑입니다. 가슴으로 느끼면 되는 거고 귀로 들어야 돼요. 귀로 안 듣는데 어떻게 느껴 이거를. 고객이 많다는 거야 이게. 그래놓고 딱 와서 뭐라고요? 어머머 금리 떨어졌네. 앞뒤에 나한테 영희 엄마 그 설명한 거 있지 3%짜리 가져와. 갑질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뭐라 하죠? 앞에다가 그 좋은 말 나왔네. 그만 안 쓰라 해도 쓰네. 값어치를 매기는데 꼴값을 하더라고요. 이게 사원이 좋다고 계속 얘기할 때는 안 봐. 남의 얘기만 듣고 진짜 할 때는 못하는. 최근에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이 그런 상품이에요. 그렇게 좋다고 입이 침 마를 때까지 썼는데 점점 그 상품이 그렇게 좋다는 별론데요? 아니 다른 사람들 그렇게 많이 파는데 TMS도 팔고. 아니에요. 잘못하신 것 같은데 어머머 그렇게 판다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는 안 팔죠. 그냥 팔면 민원이라고 사람은. 내가 느끼고 팔았는데 그렇게 얘기할 때는 딴소리 듣다가 이제 와서 막 그 말을 물어보는 거. 부장님 아니 그렇게 싸다며 40% 싸다는데 아이 그러지 않아요. 아니 우리 사람들이 아니 잘못 알았을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아니어도 좋은 상품을 알고 파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좀 걸치 않고 보죠. 질병부장이 그렇게 싸다네요? 5개월 떠들었죠. 글쎄요 그렇게 싸지는 않을걸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어요. 아 그래 쌌었어요. 4월 10일자까지만. 그럼 많이 올랐어요? 꽤 많이요. 지금 이제 쌉니다. 근데 설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저도 또라이지만 거기도 팽당한 거죠 사실은. 할 때 들으라고 할 때. 알뜰한 정신은 다 좋은데 중도 인출이 안 되죠. 저희들. 대신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뭐 납입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납기가 끝나면 일반 정신 변동금리로 연동금리라고 하죠. 좋은 말로 일반 정신으로 바꿀 수 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UL 기능과 추가납은 역시 똑같이 2.5%짜리를 할 수 있다. 이때 추가납을 해도 돼요. 추가납을 하면 설명을 해요. 이때는 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골백 번 정도 얘기해요. 왜? 공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점장님 상품설계 했더니 디딤돌은 같이 나오는데 이건 따로 나오네. 그래요.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입을 여신 분들은 그래도 양호하신 분이고 끝까지 입을 다물고 니 혼자 떠들어 말하는 사람들은
상품이 잘 안 들어올 수 있기 위해 잘 열어보세요, 제발. 자, 그래서 상품은 그렇습니다. 위험보험료가 올라갔더라도 환급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다. 단 장기가 되면은 되게 커지는 걸 느낄 수 있죠. 이 사람이 40세니까 그렇지만 더 젊은 사람이라면 50년, 60년 가면 차가 좀 나올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최근에 팔고 있는 것은 저희집을 팔 수밖에 없는 것은 경제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알뜰한 종실을 팔아요. 오늘 알뜰 종실은 점장님 7년에 100%인데 나 건 안 나와. 98%야. 혹시 피보험자 연령대가 40대 후반이에요? 예. 이게 단점이죠. 1억을 기준했는데 나이가 먹으면 환급률이 떨어진다. 또 1억이 아니면 고액 할인 3%가 없기 때문에 환급률이 좀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맞다 틀리다 할 수 없어요. 이 상품은 검소하거나 패턴에 일관성 있는 사람한테 팔아야 됩니다. 왔다 갔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왔다 갔다가 뭐라고 해요? 보통이 바이폴라라 해서 조울증 성향이 그런 사람들 있어요. 조증, 매니아하고 디프레션, 우울증 이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있어요. 이게 결국 뭐예요? 조금 더 지나가면 뭐 정신과적인 문제가 좀 생기긴 하겠죠. 좀 심하면 이제 막 날아다니기도 해요. 제가 했던 고객이 22층에서 나느냐 손오공하고 뛰어내리는데 죽었겠어요? 살았겠어요? 죽었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보통 뛰어내려도 바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건물 밑으로 바로 떨어집니다. 근데 그분은 12m가 날아갔어요. 책보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래요. 자, 이것도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비슷해요. 금방 그래 알았어 딱 가서 미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감정의 변화 기복이 크면 뭐가 돼요? 정신과적 문제가 생각해서 나중에는 치매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일부 유럽에서는 갑상선 기능 항진은 롱텀 케어에서는 치매 쪽은 받지 않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좀 차가 있으니까 좀 그것만 유의하시면 되고요. 상품은 다 팔면 안 되고 알뜰한 정신을 팔고 싶은 사람은 딱 요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꼭 그래프를 그리세요. 고객한테. 왜? 여러분은 상법 제638조의 3에 해당하는 약관을 교부하고 명시 설명가 필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안 되면은 상품을 팔아나 마나 결국 민원 맞으면 다 돌려줘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아주 간단한 논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10년 납을 선택했다면 10년의 수익률을 써요. 예를 들어서 107%였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프로.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 저해지는 어떻게 된다? 매번 그 기간에 30%밖에 주지 않는다라고 해놔요. 그래서 뭘 써주냐? 분연을 써요. 분연은 몇 프로? 30%. 근데 이렇게 생각하라도 치라겠죠?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자, 납입이 기간이 들어간 동안은 30%밖에 안 나오지만 납입이 끝나면 환급이 올라간다죠. 거기도 딱 씁니다. 1. 종신은 뭐다? 보장이지 뭐가 아니다. 저축이 아니다. 저축성으로 극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활용한다는 측면이지 저축보험은 아니에요. 이 제일 큽니다. 왜? 저축으로 들었다고 하니까 이게 제일 커요. 두 번째는 뭘까요? 자, 저해지 상품을 하고 있죠. 저해지기 때문에 있죠. 납기 전 30%면 납기 전은 환급률이 이러지만 납기 후는 높다라고 써줍니다. 납기 전에는 낮죠. 납기가 끝나면 높죠. 요거를 써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뭘 써주냐? 납기 후, 자, 연동 금리로 전환 가능 써줍니다. 그리고 상품은 다 했어요. 단, 이 기간에 뭘 써야 되죠? 10년 이내는 뭐죠? 몇 프로죠? 10년 이내 2.75.
10년 이후 2.5 이렇게 처리 끝났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종신보험은 저축보험이 아니다. 납기 전후에 이렇게 환급금이 차이 난다. 그리고 환급금이 다 좋죠. 이건 이렇게만 팔아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따 상품 설명서에다 꼭 남기십시오. 왜? 내가 상품 설명을 했다고 추정할 수 있으려면 뭔가 근거가 남아야 되는데 깔끔하게 가져간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에게 분명해질 수 있는 것을 차단하려면 그것도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종신보험 끝났고요. 최근에 리모델링이 가장 많이 하죠. 왜? 경제 환경이 좋지 않으면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수학 좋아하십니까? 열나 싫어하는데 우리가 필요 충분을 말합니다.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갖췄을 때 상품을 들어라. 안 될 때는 뭐만? 필요 조건을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죠? 1. 비갱신일 것. 2. 보장은 종신보장 이렇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니에요. 점장님 잘 몰랐어요. 갱신 비갱신 하는데 분들이 나와요. 자, 이게 프리미엄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리스크는 어때요? 리스크는 이렇게 올라가요. 자, 위험률은 리스크는 이렇게 있어요. 자, 기간은 몇 년 날? 20년으로 볼게요. 갱신이에요, 갱신. 갱신은 이 기간 내 사고가 나야죠. 그러면 어때요? 정말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제거할 수 있죠. 단점이 있어요. 꼭 이 기간 내에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큰일 나. 왜 그럴까요? 이 기간 내에 쓰고 죽으면 좋은데 안 죽으면 좀 복잡해져요. 왜? 여기에서 갱신보험은 여기에 위험률이 산출되는 게 현장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리스크는 어떨까요? 리스크는 그냥 돌아가요. 이렇게. 왜 그럴까요? 내가 이미 암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어. 근데 이 보험이 암 말고도 몇 가지가 더 남았어. 그럼 어때요? 유지하고 싶지 않지만 다른 데서는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거라도 가져가야 돼요. 보험료가 비싸도 어때요? 내 스스로의 위험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나는 버릴 수 없고 수용할 수밖에 없죠. 보험료는 미치듯이 올라가는 거죠. 이 단점이요. 하나 단점이 더 있어요. 이 기간 내에 남면은 됐어. 이 기간은 다시 시작해줘. 그걸 뺀 나머지로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래서 갱신형은 뭘? 기본이 있는 사람의 우리 집에 가족력을 더하니까 우리 집은 이상하게도 하늘의 축복을 받아서 할마씨는 치매, 아베는 뇌출혈, 엄마는 친정에서 싸웠는데 뭘 싸는지 모르냐 당뇨가 심하네? 그럼 뭐예요? 나는 이 두 가지 갖고 같이 있는 거죠, 잠재적으로. 그런데 둘 다 51세에 문제가 생기더라. 그럼 뭐예요? 나는 준비를 하려면 40대 후반, 48, 9세부터 준비를 해서 가지고 있는 놈에다가 뭐만 특별히 요것만 더 추가하는 것은 갱신이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갱신하면 어렵습니다. 갱신은 누구한테만 하면 되죠? 배우자만 갱신하면 돼요. 나머지는 다 쓸만해요. 배우자는 시간이 갈수록 좋지 않아요. 효과가 떨어지고 기능도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필요는 뭐다? 비갱신과 종신보장이 가장. 그럼 충분한 조건을 갖춰야 할 때는 뭘 갖춰야 돼요? 여기에 이것이 지금은 답이죠. 자, 여러분 중에 혹시 치매가 아니라 치질을 500만 원 준다 수술비를 드실랍니까? 안 드실랍니까? 나는 없어요 하지 말고. 내 고객한테 권하겠어요? 권하지 않겠어요? 권하겠죠? 보험료는 2천만 원이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성비는 우리가 설명을 못해. 아무리 좋으면 못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가족력과 가성비를 생각해서 리모델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특히나 중요한 거는 가족 병력입니다. 왜? 그 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를 무시하고 딴 것만 들면 보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성비가 중요하다. 그래서 상품은 가성비와 가정력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만든 상품이 내가 만드는 포장. 저 내는 내가 동시에 고객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않지만 AI가 급속도로 지금 진전하는 상황에서는 이럴 수 있어요. 팀장님이 나 보험 들고 싶어요 라고 해요. 그래서 동양생명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그럼 동양생명에서 어플 하나 주겠죠. 그럼 들어갑니다. 인증해서. 그래서 상품을 가입하는데 특약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을 해요. 특약 얼마까지 넣는 거 보고 여기 딱 누르면 인수규정상 얼마가 딱 뜨겠죠. 그럼 내가 선택을 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최근 3년간 건강검진 기록을 첨부하겠죠. 그러면 계약은 완벽하게 끝나죠. 모집하는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언더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갖고 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도 손쉽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다? 여기서 나는 뭐다? 고객이라는 관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하고 고객하고 다르면 상품이 좋은 상품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상품을 만드는데 이게 참 지하사네. 이 세 가지 질병, 우리나라 제1당 호거당. 참고로 여러분들 모를지 모르니까 2당은 경로당. 2당은 최소한 연령의 제한을 갖고 있죠. 이거는 아버지와 아들이 정치 성향이 달라도 같이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좋은 당입니다. 고고당이 가장 먼저. 이 고고당이 뭘 만든다? 코로너리, 간상동맥과 그 다음에 뇌혈관의 질환을 야기함으로써 뭐가 되죠? 장애가 되거나 사망하는 가장 기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갖고 있으면 상품에서 많은 제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상품은 다 좋은데 이런 게 있으면 사망은 되는데요. 사망이 작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된다? 질병 우유장애와 질병 수술과 여러분이 필요하는 내심이 불가하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저 세계 질환이 가장 영향을 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 상품을 이런 것 설계가 가능해요. 다 좋지만 다 좋진 않아요. 죄송해요. 참고 다 좋지 않습니다. 상품이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뇌혈관, 심혈관을 못 넣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조카가 있습니다. 20살 먹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있는데, 자, 이 보험을 들어요. 내심을 여러분 넣을 거예요, 안 넣을 거예요? 얼마까지? 2천이든 3천이든 넣을 건가요? 좋아요. 안 넣으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말로 해보세요. 난 안 넣는다. 안 넣는다. 나머지는 눈치 보고 넣으면 돈 나면 넣고 돈 안 나면 안 넣는다. 자, 좋아요. 납입기한을 몇 년 하실 거죠? 납입기한을 종신하는 거 아니겠지? 20년이 20년이나 아침에 여기 나오네. 20년이나 또는 30년이나 종신보장이죠. 자, 그래서 넣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험 중에 20년 유지된 보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도 없죠. 30년. 그런 세상은 다시 오지 않아. 동아경력을 일으키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전봉진 선생님이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봐봐요. 이 보험을 넣었는데 4심에 각각 2천 나온다면 보험료가 어리면은 뭐 3만 원에서 한 4만 원 될 거야. 왜? 각각 2천씩이니까. 합치면 4만 원이야. 그러면 20년간 넣어봐요. 그럼 얼마? 960만 원 넣었지. 20년 넣었으니까. 20년 유지되면 다행이야. 유지가 안 되면 이건 뭐예요? 중간에. 비싸 꽝이 되네. 자, 이거에 더 문제가 또 있네. 왜? 이놈아가 내심을 걸리려면 몇 년이 있어야 돼? 막시무스가 아니라 막 쳐먹고. 막 쳐먹으면 30년 걸려. 왜? 똥땡이 될 테니까.
금세 심장 질환이 올 거니까. 심장 질환이 오면 혈전이 결국 뇌도 막을 거고 신장도 막을 거니까 30년. 근데 약간은 뭐 일반 평균으로 본다면 얼마 걸려? 40년 걸리죠. 아주 건강 관리를 한다. 건물만 크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건강 관리하는데 몇 년 걸려? 50년. 그러면 이 보험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했다가 임원들한테 페널티를 또 받았죠. 제가 전인 일이 18년간 한 게 분쟁. 여러분이 민원 보험금 안 주는 금감원에 민원 넣죠? 금감원의 민원이 저한테 와요. 제가 최종 결정권자 줘라 말아라 아니면 답변을 제가 써야 되니까 보상 측면에서 가성비 측면에서 이건 너무 안 돼요. 미친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너무 안 돼요. 근데 저희 TM에서는 싸게 해요. 5만 원 이내로. 근데 하이브리드에서는 우리 사원이 갔다 와서 그 아까 그 한 사원 있죠? 보험료 27만 원 나왔다고 그래요. 아무 감흥은 없죠. 속으로는 뭐예요? 어떤 미친놈이 또 딴짓거리 했구나. 이렇게 비싸고 좋아요. 비싼 것까지 비싸고 좋단 말도 처음 들어가가지고 이 언니가 미쳤다라고 했는데 2,000씩 4시 2,000씩 미친 짓이에요. 왜? 그거는 민원을 막기 위해서 날아간 거죠. 왜? 여러분이 가서 본다고 하면 뇌심이 나이 먹은 사람이 12만 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당장 털어버리겠죠. 잘못된 거예요. 이건 넣으면 안 돼요. 왜? 젊은 놈이 싸냐고 넣는 게 아니라 이러면 뭐 이 사람이 이때 오면은 이 보험이 유지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확률적으로. 또 리모델링 하겠지. 안 돼. 그래서 그러면 대체 왜 만든 거예요? 나도 몰라. 보험료 받으려고 만들었는데 리스크를 산정했겠죠. 넣어야 할 사람이 있어. 넣어야 할 사람이. 가족력 제가 얘기했죠. 몇 살에? 40에서 50 초반에 넣어야 할 사람이 있다고.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할머니는 치매, 아버지는 뇌출혈. 아버지 형제를 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데 할매 할배 사이에 아를 낳는데 우리 아버지 말고 백부 숙부 고모야. 봤더니 백부도 뇌출혈, 고모는 심장에 수술 여러 개 필요한 철들라고 셀을 여러 개 박아 스탠트를 여러 개 박았지. 여기도 보니까 뇌경색이지. 이 집 뭐예요?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지금 없으면 번태성 고혈압이죠. 거기다가 아버지도 지금 뇌출혈이야. 엄마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엄마도 어디서 왔죠. 외갓집에서 싸왔죠. 돈 대신에 보따리에 뭘 싸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뭐 병원도 싸웠을 거라고 골고루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때요? 이런 사람은 가족력 있는 사람은 보험을 들어야 돼. 왜? 아버지 고모가 몇 세 정도의 뇌출혈이 왔는가가 되게 중요하죠. 왜? 섭생이 같기 때문에 형제간 비슷해져요. 전부 다. 그럼 어때요? 그렇다고 하면 이때는 뭐 개념으로? 투자의 단점이지. 보험을 투자라고 하면 못하게 한다는데 저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투자가 커요. 왜? 최소한 만기까지 내 돈을 목돈을 모은 거고 그 중에 있으면 리스크를 제거하는 거. 그게 사실 투자잖아요. 고객이 여러분이 좋아서 보험 들겠어요? 보험사가 좋아서 들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돈을 준 만큼에 대한 리스크를 상쇄하게 해요. 이런 사람은 들어도 된다. 선보를 먼저 하고 더 부족해요. 더 들고 싶어요. 그 다음에 뭐? 설명을.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여기가 더 싸다는 거지.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내심을 넣은 사람도 있어. 이 사람은 뭐부터 넣어야 돼? 본인의 치매보험부터 넣어라. 왜? 가르쳐줘도 안 돼. 본인은 인지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TV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은 것은 건방증이지만 이거는 뭐다? 치매로 가고 있는 인지기능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오직하면 제가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가성비를 좀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다? 내심은 선생보 젊은 사람한테 넣을 게 아니라 안 넣으면 어떡해 시험장님. 그래서 뭐래요?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진단비를 대체한다. 뭘로? 수술로. 지원장님 수술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뭐 뇌 혈관 질환 수술에도 돈 벌 일 있어요? 한 번 나오면 뭐 하면 돼요? 수술한 다음에 상태가 안 좋아서 수술한 다음에 건강 관리를 하시면 돼요. 또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발 그냥 죽어줬으면 좋겠어요. 왜? 저희 집도 있어요. 초삼촌이 지금 심장 3번 열었어요. 3번. 스탠드가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요. 우연됐으니까. 와이프한테 부탁했어요. 너네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시거든 나한테 알리지 말고 그냥 끝난 다음에 끝났다고만 얘기해 주라. 아니면 이혼하자겠어요. 아파 응급실 실려가면 병원에 가서 그 새벽에 또 들어가죠. 거기 지네 작은아버지랑 해서. 그러면 저는 자고 자빠져 있을 수 있어 없어요? 무심한 놈이랄 거 아닙니까? 일가가 삐뚤어져요. 근데 딱 수술하고 나서 이제 좀 살 것 같다. 그렇게 담배가 좋으면 담배 연기를 다른 사람이 맡지 않고 지가 다 먹으면 되죠. 또 먹도 않고 다 뱉어내요. 아까운 거를. 건강 관리하면 수술로 대체가 가능하다. 한 번일지라도 어떻게? 50세가 안 되는 사람한테는 뇌와 심장에 수술을 통해서 각각 2천만 원이면 수술이 가능하고 남습니다. 중증 질환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가져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미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미치는 거이시면 자 그리고 입원이 싸고요. 수술은 생손보 중에 손보가 보다 훨씬 생보가 낫습니다. 손해보험도 지금 1종 5종 씁니까? 안 씁니까? 쓰죠. 쓰니까 바로 부작용이 나오죠. 중복 담배들을 쓰면 또 제한하죠.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명은 포괄담보이기 때문에 전체 중에 안 되는 것만 빼면 돼요. 면책만 써요. 그래서 지금은 선생보와 같이 가지만 예전에는 단점이 자 미용 성형상 가임 피임 네 번째는 진단과 검사 목적만 아니면 생명보험은 다 줬어요. 손해보험은 그렇지 않았죠. 손해보험은 출산과 관련된 것 전체 출산 관련된 그 임신에 의해서 우리가 제왕절개하면 주지만 안 준다는 거죠. 특히나 문제는 뭐예요? 선천질환. 선천질환을 전부 다 보장을 하지 않았어요. 처음 보험 등록마가 병원에 갔더니 Q코드가 나왔는데 아무것도 안 준대. 그럴 줄 알았어. 보험회사들은 다 입으로만 준단 말 한단 말이야. 거기서 나오는 또 여자에게 필요한 일상에 제한되는 요실금이나 똥땡이에 필요한 코골이나 등등등등등이 거의 대부분이 면책 조항이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훨씬 넓고 좋았기 때문에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꼭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뭐가 있죠? 질병 후유장애 있죠. 여러분 질병 후유장애 몇 세까지 넣고 계십니까? 80세까지 넣는 이유는 뭐죠? 보험료가 비싸다는 거죠. 근데 장애는 80세 전에 특별하게 큰 수술 아니면 장애는 나오지 않습니다. 80이 넘어야. 강성범 버전을 하면 좋은데 아침에 좀 가라앉아서 강성범 버전 안 된 것 같아요. 호응이 안 돼서 강성범 버전은 딱 맞는데 지금 그걸 생략하겠습니다. 아니요, 안 할래요. 일호선 청량리를 타고 가는데 전화벨이 울립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타셨어요. 보니까 전화벨이 뭔지를 맞히면 제가 커피를 꼭 2잔인데 아직까지 2잔을 준 적이 없습니다. 전화벨이 뭐였을까요? 재밌습니다. 60대가 있는 주가 되는 거기는 뭐랍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나온대요. 근데 최근에는 트럼프가 되다니까 네가 뭔데 거기서 네가 왜 거기서 나와줘? 그렇게 나온 사람도 있더라고. 이 사람의 컬러는 왜 불러? 였어요.
왜 불러가 커요. 이 정도면 더 커요. 진짜 목소리로 왜 불러 이 정도 됐어요. 그래서 다들 깜짝 놀라죠. 두 번째 왜 불러니까 소리가 나오죠. 봤더니 할아버지 쪽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어폰을 꽂았어요. 분쟁 경험상 그 다음에 예상되기 때문에 5번 하니까 전부 다 장애 5%가 나와요. 내사시가 돼요. 내사시. 장애 5%. 갑자기 장애작하게 되버렸어. 전체가. 젊은 사람 신경질내죠. 그래서 5번째 울리니까 옆에 사람이 전화 받아요. 방금. 네? 네? 한 번 더 오니까 전화 받으시라는데 전화를 받았죠. 어? 천천히 안 들려! 다 들었어요. 뭔 말하는지. 그게 뭐예요? 보청기를 끼고 있었어요. 보청기를 끼워도 귀가 안 들리는 거죠. 나이가 먹으면 청력장애가 먼저 옵니다. 왜? 세상에 너무나 잡음이 많은데 네가 꼭 그걸 다 듣고 살래? 그냥 양보해라라 해서 하느님께서 그냥 조금 덜 들리게 그래야 편하게 산다. 이렇게 청력장애거죠.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예요? 팀장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남편은 안 들리니까 안 들려 하면 끝나죠. 단점이 있죠. 성격이 급하면 밥을 푸다가 그걸 맞을 수 있다는 단점도 있어요. 하지만 청력이 먼저 오더라.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시력. 그 안 좋은 걸 뭘 또 보고 사냐고 또 시력까지. 나이가 먹으면 장애가 와요. 근데 80세에 시력장애나 청력장애가 오신 분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장애는 뭐다? 나이가 들어야 온다. 죽기 전은 전부 다 뭐죠? 장애 상태가 똑같아요.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자도 넘어지면 그냥 일어날 수 있지만 나이가 먹으면 골다공, 폐경 이후에 골다공증이 오면 대개 넘어지면 골반이 골절되거나 고관절이 부러지거나 또 겨울에는 주관절이 부러져요. 다 장애예요. 근데 젊은 사람한테는 오지 않는다. 장애는 몇 세까지? 종신까지가 필요하다. 종신까지 필요한데 보험료가 80세하고 같거나 더 저렴하면 좋겠죠. 그거를 제가 오늘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장애가 의사품의 최고는 장애가 가장 저렴하다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손해보험을 그 장애를 팔다 보면 여러분들은 무서운 손보사가 먼저 만들어요. 그리고 획기적이다고 생각해서 이걸 좀 팔아요. 그러면 뭐라고요? 동그란 손보사, 야, 그거 많이 팔린다냐? 많이 팔린답니다. 야, 보험료 좀 깎아. 그래서 팔자. 근데 안 팔려요. 왜? 이미 프레임은 맨 시장 처음에 시작한 놈한테 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생명보험이 힘들죠. 얼씨구 하고 이제 흥겨운 생명에서도 팔았어요. 이것보다 다 싸게. 이놈보다 더 싸게 한 거죠. 하나 극복못한 게 있어요. 암은 좀 비싸요. 그리고 장애도 훨씬 싸죠. 43,000원, 35,000원, 29,000원까지 왔어요. 그때 이걸 다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산주의 철학에 입각해서 한 방에 죽여버려야죠. 어떻게? 완전히 싸게 7,000원대로. 7만이 아니라 7,900원대로 바꿨어요. 이거는 10% 오르기 전이고요. 지금은 8,900원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뭐겠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단하게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치매하고 합쳐서 팔 때는 한국생명의 다사랑을 하면 되고요. 치매가 포함되지 않으면 동양생명이라는 회사에 내가 만드는 보장을 젊은이들이 한번 볼까요? 아까 말했던 가족력은 선택암 각각 5천만 원씩 넣으니까 낼 필요가 있죠. 우리 배우 중에 여배우 중에 참 예쁘다가 일찍 간 여자가 있어요. 장진영이라고 혹시 생각나세요? 참 예쁘고 깔끔한 인물인데 그 사람이 일찍 죽었죠. 뭐로 죽었죠? 위암. 맞아요. 왜 그 집 위암이 뭔지 아세요? 그 집 밥통은 좀 독특한 밥통이에요. CDH5라는 유전자 때문에 생긴 건데요. 이게 뭐냐면 뭘 갖고 오냐면 HDGC 유전성 미만형 위암을 만들어요. 일반암들은 폴립이 생기니까 엔도스코피로 내막 절제술을 하죠. 엔도스코피 마진 리섹션에서 내막 절제를 해요. 그럼 어때요? 금방 알죠. 근데 이 미만형은 이 유전형은 어디로 오냐면 이 벽에 살아요. 이 벽에 속에서
그러니까 어때요? 바깥으로 안 나오죠. 썩어 문드러질 때 바깥으로 이제 괴사가 되죠. 안 좋으니까 가보면 괴사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다 전이가 되었죠. 이렇게 가족성, 우리가 위암이나 또는 갑상선암이나 간암이나 또는 유방암이나 난소 등등 가족암에 해당하는 항목일 때는 이 항목을 또 추가로 본인이 넣을 수 있다는 거고, 직업적인 것으로 폐암이나 뇌암도 괜찮겠죠. 뭐 양계장 주인이면은 폐암 정도 좋고, 전봇대 타는 일이면 뇌암 정도 좋고, 이렇게 직업에 따라 바꿀 수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이될 거예요. 저 전산 때는 못 만들었어요. 또 이거 진짜인지 알고 이거 막 우리도 올랐다고 하지 마시고 올랐어요. 자, 무서운 손버섯을 이렇게 만들었죠 처음에. 그래서 눈치 본 놈이 딱 만들어서 우리한테 싸다 했어요. 안 팔렸어요. 그래서 애다 모르겠다 모두 다 사랑하자 해서 다 사랑이 나왔죠. 근데 이걸 극복을 못했어요. 빨간 놈이 나와가지고 얘를 씨하고 막 조작하죠. 40% 싸요. 정말 싼 거예요, 진짜로. 이 뭐가 여기는 백세인데 정신이라는 데로 문제가 있죠. 또 이 범위는 원래 쌌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질병의자애가 진짜야 물어볼 정도로 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심도 한 번 주지만 어때요?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까지만 바꾸라 했는데 제가 못 바꿨어야지. 왜냐면 시키면 해야 되는데 제가 직접 다 하니까 힘들어요. 저한테 시켰는데 지 담당은 소치 담당이 안 했더라고. 자, 이렇게 중요한 거는 가성비 있는 것만 팔자. 근데 바뀌었어요, 이거는. 자, 한번 보죠. 제가 대체하자겠죠, 대체할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가 결찰수를 말하는데 결찰수는 쉬운 수술은 아니에요. 왜? 네 동맥류 어디 있죠?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그럼 안에 있으려면 드릴러 앵앵앵앵 떨어야 돼요. 손바닥만. 그래서 그 부위로 들어가서 네 동맥류에 결착을 하겠죠. 뭐 직접 묶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 돼 있어. 저기 이쪽 잡고 사이에 놓고 딱 놓으면 이게 자동차로 딱 묶여져요. 이게. 또는 뭐 코일에다가 코일로 동맥류를 막는 방법. 또는 민면이 넓으면 스텐트를 넣고 막는 방법. 또는 안 먹은다는 우리 엄마의 거짓말, 이렇게 동맥경화 보면 째갖고 이 플러그를 빼는 방법, 이런 수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요. 자, 한번 볼까요? 먼저 그러려면 이걸 알아야겠죠. 자, 사람의 해부를 간단하게 말하면 이 머리통이 있고요. 뭐가 있어요? 여기는 경막, 가끔 고객들이 가져옵니다. 경막과 출혈이라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SDH, sub 듀랄 헤머리지에서 경막과 출혈이 있는데, 경막과 출혈 때문에 사람들이 가끔 입방정이 떨 때가 있어요. 언니, 우리 남편이 안 보이고 그래서 병원 왔더니 경막과 출혈이래. 야! 납입면제다. 이러면 이제 나중에 싸다고 하는 거예요. 왜? 경막과 출혈은 두 가지가 있어. 우리가 말하는 급성이나 에피토라는 급성이 있고 만성이 있어요. 만성. 이 급성은 말 그대로 정말로 내 출혈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만성이에요. 만성은 S06.2 같아요. 그 말이 뭔 말이냐? 재예요, 재. 장에도 안 남아요. 이풍진 선장 이렇게 술 마시면서 아버지들이 넘어져요. 다쳐요. 주로 어디를 다치겠어요? 술 마시면? 머리 어느 부분을 다칠 것 같아요? 앞, 뒤, 측, 천장. 측하고 두정 후두 쪽을 많이 다쳐요. 왜냐하면 전봇대는 보고 떼하고 돌아가니까 절대 머리는 안 다치게 돼 있어요. 그 앞에 다친 사람은 쟤야 진짜. 그거는 인지 기능이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이고, 아무리 술 먹어도 앞으로 뒤로 가지만 집을 찾아가는 거 똑같아요. 그러면 어때요? 찍었어. 여기가 이렇게, 여러분 코피 나죠? 코피. 코피 나면 어때요? 코딱지가 나중에 피가 딱딱하죠. 그건 뭐냐면 우리는 혈종이라는 혈종. 피가 뭘 잃었다. 종양처럼 딱딱해진 거죠. 자, 사진을 CT나 MR 찍으면 어지러워요. 앞이 안 보여. 같단 말이에요. 가니까 어때요? 경막과 출혈이라고 하죠. 근데 만성이에요. 그럼 뭐 이건 재재. 이거는 수술은 어때요? 펀치로 구멍 뚫리죠, 여러분. 천공술. 다른 말로 뭐라고요? 혈종
제거술. 아주 간단한 수술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찍었을 때 아플까 안 아플까요? 머리 찍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 않습니다. 왜? 이미 알코올에 일반 마취가 되기 때문에 통증은 잘 못 느껴요. 왜?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어제 나 뭔 일 있었죠? 물어보죠. 통증이 없어요. 근데 이게 3주나 3개월 있다가 어지럽거나 안 보이거나 해서 이렇게 오면 가보면 이렇다. 무조건 오케이, 네 경막과 출혈이라고 되는 게 아니라고 아시면 돼요. 이제 그 단위 밑에가 이제 뭐냐면 이게 우리 지주막이라고 해요. 지주막. 다른 말로 거미막이라고 하죠. A를 써요. 아라크노이드라고 해서 지주막이 있는데 지주막과 출혈, 섭 아라크노이드 헤머리지. 이거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말하는 장애를 동반하는 지주막 출혈. 자, 여기에 뭐가 있는 거죠? 꽈리가 있어요. 꽈리가 쭉 뻗은 선이 있는 게 아니라 쭉 뻗고 어디로? 이렇게 바이퍼케이션, 나눠지는 분지 이런 쪽이 뭐예요? 피가 쏟으면서 부딪히게 쪽에서 그럼 어때요? 여기가 약하니까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이 분지 쪽에서 생긴다. 뭐가? 애니멀리즘 동맥류가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지금 이게? 안 터졌죠? 그래서 비파열성 동맥류란 말을 쓰는 거예요. I 67.1. 이 수술 방법에는 일단 터졌다고 할게요. 터졌어. 터지면 어때요? 과다한 출혈이 생기기 때문에 오른쪽 뇌를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보면 꺾여갖고 다리를 걸어다니는 사람들 많이 볼 거예요. 강직성 마비. 뇌 출혈은 강직성 마비 동반. 보실 때 이렇게 다니면 아이고 전문도 뇌 출혈하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99%는 맞습니다. 뇌 경색은 계속 어때요? 털어요. 기능이 떨어지는 거고 뇌 출혈은 딱 어느 기능까지만 잘라버리는 걸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우리 좀비라고 좀 아무튼 범인이 되면 많이 나와요. 참 어렵습니다 이게. 자, 이 수술하는 방법은 클리핑으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다 머리카락으로 가는 백금 코인데 백금. 또 아버지 여러 번 수술했다고 또 화장해가지고 백금 갖고 형제를 싸우면 안 돼요. 왜? 동맥류가 크지 않아. 5mm도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참치집 가면 금가루 묻혀주죠? 네. 내가 샀다고 다 나한테 주라 나 모은다 해도 가져갈 때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냥 나눠가요. 무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해요. 아버지가 3개 했다고 서로 막 형제 안에 하나씩 갖자 가위바위보 하지면 안 된다 이거. 이게 뭐다? 백금 코일. 그래서 코일 엠볼리제이션이라는 걸 씁니다. 여러분 색전술을 들어보셨죠? 네. 뭘? 간 동맥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루사가 이렇게 나눠진다고 하면 여기를 막아갖고 다른 데로 전이가 안 되게끔 이걸 막는 걸 색전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사진을 찍었더니 동맥류가 나와. 그래서 결찰술 했더니 이번에는 혈액순환이 없으니까 어때요? 안 나오죠. 이게 결찰술이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왜냐면 고객이 무슨 수술했는 걸 알려면 이게 중요해. 이 머리 부분을 두드렸으니까 송보사는 뭐라고요? 관열적 수술입니다. 관열. 원래는 관열 비관이 필요 없어요. 수술은 다 줘야 돼요. 보험금을 안 주려고 하니까 관열 비관으로 나는 거예요. 자, 똑같습니다. 자, 이게 관열이고 두 번째는 봐봐요. 똑같은 결찰을 안고 거기 부위가 안 맞으면 뭐 해야 돼요? 부위가 어려우면 코일로 꽉 채우는 거죠. 원래 코일 색전술이 맨 먼저 시작된 수술이 기본이에요. 근데 가끔 엉성한 놈이 하면은 그 수 가닥 중에 하나가 돼요. 카테터를 넣어서 하다 보면 막을 건드려서 터져버리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바로 또 뚜껑을 열어서 결찰하는 거예요. 자, 이것 보세요. 민면이 낮으면 이렇게 안 높은다. 사진 찍었다 있다가 안 보이죠? 이게 코일 색전술이라고 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우리 엄마의 2대 거짓말 중에 하나인 2대 거짓말이 들어갑니다. 나는 물만 먹는데 살찐다. 그런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물만 먹으면 어때요? 진짜 우리 엄마는 무덤에 가 있겠죠? 먹으니까 찐 거죠. 플러그가 콜레스테롤이 찐 거죠. 그럼 어때요? 경동맥이 2개 있고 척추동맥이 2개 있어요. 우리가 올라가는 데는. 근데 경동맥에 플러그가 차면 이렇게 넓은 게 가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액순환이 안 되겠죠. 그럼 어떨까요, 머리가?
항상 멍청하고 어지럽고 두통이 생기겠죠. 자, 당뇨나 혈압이 15년 이상 약을 먹으면 이 증상이 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많이 깨버리면 빨리 오겠죠. 자, 그러면 어떤다? 사탕을 떨어서 저희가 경로를 좀 넓혀주죠. 넓힌 다음에 스텐트를 넣어줘. 스텐트를 사용할 때 어때요? 협착됐던 게 정상으로 갔죠. 이게 뭐다? 스텐트 삽입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코드는 여러분이 꼭 잘 받아야 할 코드예요. 이 코드는 I65를 씁니다. 65. 65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알라고 보면 65는 뭐죠? 뇌 절중이죠. 뇌 절중은 허혈성인 뇌 경색과 출혈성인 뇌 출혈 있죠. 근데 뇌 경색은 여러분이 저거는 수술비 받는 게 아니라 뭘 받죠? 진단비와 납입 면제도 받을 수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뇌 절중은 이스키믹 허혈이 있고 해머리 출혈이 있는데 이거는 주로 뇌 경색에 해당하는 I63이 주고 이거는 I60부터 62까지 뇌 지주막과 출혈이나 뇌 출혈이나 비외상성 출혈이나 다 똑같아요. 이 뇌경색은 크게 세 개는 나눠요. 색전증과 혈전증과 열봉성이라고 크게 나눴습니다. 열봉성은 대신에 주지는 않아요. 공부는 열봉성은 라큐나라고 해서 아주 작은 혈관이 막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I67.2하고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건 주지 않는다. 아까 색전은 뭐라 했죠? 와서 막아버리는 거 색전인 거고 혈전은 뭐냐면 여기가 이렇게 플루가 쌓입니다. 그러면 염증 반응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우리가 흔히 죽상기화란 말 들어보셨죠? 이게 먹는다는 그 죽이에요. 여기는 말랑말랑하고 겉표면은 좀 딱딱한데 여기 어때요? 염증을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죠. 혈전이죠. 혈전. 여기 떨어져가고 삐떡이 돌아서 막아요. 통상. 자, 근데 이건 뇌경색증이고 뇌경색증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대뇌동맥이나 전뇌동맥의 폐색이나 협착을 써놨어요. 그럼 뭐다? 이 절중 I65.2가 되기 때문에 저거는 대단히 큰 메리트가 있다. 여러분이 잘 보면 고객에게 진단비와 수술비와 나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항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걷어내겠죠? 째갖고 걷어내고 하면 다시 원위치된다 하는 거예요. 자, 모야모야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뭐야, 저게 뭐야, 그러니까 뭐냐고. 이 모야모야병이 일본 학자가 발견해서 한 건데 정상적인 혈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원래부터 선천성으로 가는 담배연기 폈을 때 모락모락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있죠? 그럼 어때요? 뇌 혈순환이 안 되니까 뇌가 어떨까? 정상은 아니겠지. 항상 어지럽겠지. 꼬마가 넘어지고 넘어졌대. 그래서 엄마가 지도 먹기 싫은 해모큐를 먹여요. 그 비리는 거를. 그래도 또 쓰러져. 그럴 땐 뭘 의심해야 돼? 모야모야병 의심이다. 비리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럼 어때요? 잘 봐보세요. 여기 포인트는 이거예요. 모기의 유전적 수명이 15%니까 만약에 팀장님 있으면 팀장님의 자매는 다 위험이 있지. 그 자매가 난 아이들은 다 여기 위험 선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팀장님의 아들인 예를 들어서 제가 치매가 이거 있지만 내 애들은 안 줘요. 왜? 이거 하나면은 3건은 계약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누가 있다면 왜? 어머 어떡하냐 세상에 하면서 뭐를 할 수 있죠? 이건 이렇다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의사가 설명해 줄 수도 있겠지만 장진이랑 똑같은 게요. 장진이의 집구석은 엄청나게 위험 들어있겠죠? 돈을 메꿔야 되니까 똑같습니다. 자, 이건 역시나 뭐가 되죠? 나중에 뇌출혈입니다. 혈관이 가늘고 성격이 욱하면 터져버릴 수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혈관이 오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자, 그래서 쓰지 않는 혈관, 잘 안 쓰는 걸 잘라다 이렇게 혈관끼리 문을 만든다, 연결한다, 문합. 합친다는 거죠. 이렇게 수술도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형도 마찬가지다. 동맥과 정맥이 붙이지 않지만 이게 다 뭉클어져서 이렇게 지렁이처럼 되어 있는 거.
이것도 28이지만 28을 내 출혈에 뇌혈관 질환도 중복병소를 쓰기 때문에 돈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역시 뇌출혈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수술을 준다. 근데 보험금이 들어간 걸 수술로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뇌혈관은 의미가 없고 꼭 드려야 된다면 뭘 드리겠습니까? 여자는 뇌혈관, 남자는 심혈관. 심혈관 질환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두 번째 사인입니다. 왜? 눈이라는 게 참 교묘하게도 왔다 갔다 하면서 앞에 있는 건 기어다니는 건 다 주워먹기 때문에 심장의 체중 부담에 의해서 혈압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갖죠. 남자는 심혈관, 여자는 뇌혈관. 여자는 더더욱이 불행하죠. 남자가 돈을 다 줄 때까지는 남자가 아무리 시끄럽게 말해도 밥을 차렸는데 퇴직을 하면 돈도 안 주는 게 계속 시끄럽게 하면 어때요? 여자는 성질 나겠죠. 60세가 넘으면 우리나라는 남자보다 여자의 뇌출혈이 급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나이가 먹어서 여자들이 더 많습니다. 오래 살기도 하지만 자, 이게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성비 있는 것만 들어가라. 주기약은 질병이 400만 원이 제일 커요. 아우 비싸다는데 이게 비싼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계산해 보면 50대가 240만 원 넘으면 400 나오니까 상조 개념보다는 이게 더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뭐 왜 저것밖에 안 돼요? 더 해주세요. 그럴 필요 없고요. 가성비를 말하고 있는데 막 더 해주라 말하고 할 거 없고. 자, 질병의장애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정말 저렴합니다. 다른 회사 1000만 원보다 더 싼 거예요. 지금 현재. 자, 내신 수술 관열병원은 제한없지만 각각 준다. 여기에 4만 원이 들어간 돈을 쓸 게 아니라 뭘? 4,000원으로 하루에 커피 한 잔으로 넘기라는 거죠. 왜?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놓다가 그 기간 내가 몇 년 있다 나올 수 있는 그거 질병에 대해서 지금 돈을 쓰다가 유지 안 된다는 날아가는 것보다는 하루에 커피 한 잔으로 대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수술, 암 보세요. 암. 10,000원. 16,000원. 저렴합니다. 아시겠죠? 죽으려고 하면 30분 이상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막 이 습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3,000. 소외감은 대장 전망내암이 따로 있어야 좋습니다. 왜냐하면 결장암도 주고 대장 전망도 따로따로 줍니다. 근데 하나만 있으면 둘 중에 하나만 주겠죠. 자, 하행결장에 암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결장암이 당하는 코드가 있고 그 옆에 또 뭐가 있어요? 요거까지 조직검사했더니 이게 전망내암이에요. 어떻게 돈을 줘요? 각각 준다. 각각. 생명보험하고 삼성화재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최근에 1월달부터 팔아요. 각각 준다. 전망내암으로 주고 이거는 뭘로? 결장암으로 3,000만 원 주고 전망내암으로 3,000만 원 주는 겁니다. 만약에 여자의 가슴에 유방암이 생겼다. 근데 그 비현적당 T05 유방상피내암 제자암이 있다. 그러면 요거 주고 요거 주고 각각 뭘 한 번씩은 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자리암,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 전망내암 등등은 뭐다? 각각 병의 형태별로 각각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뭘로도 어쩔 수 없어. 졸리 죽을라는데 이제 이렇게 시끄럽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심에 대해서는 수술비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나도 그거 넣어줘야 된다고 하면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인정받아요. 왜? 그것은 일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건강관리를 잘 되는데 이 사람이 걸리려면 내심 걸리면 최소한 30년에서 40년 걸린다고 하면 유지할 수 있겠냐. 마음은 정신인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질병, 장애, 암, 수술, 입원, 암이 부족하면 암으로, 아니면 수술이 부족하면 수술로, 내심 수술을 꼭 끼워서 이렇게 가져가는 게 가장 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장애는 장기 수술은 거의 대부분 다 장애입니다. 두 가지만 안 됩니다. 두 개가 있는데 하나 잘라도 수술 안 주는 게 있어요. 장애 안 주는데. 뭘까요? 함께 있어요. BYC.
쌍방울. 그리고 좀 떨어져 있어요. 난소. 이 두 가지는 하나 빼내도 생식 기능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장애입니다. 특히나 귀 쪽에 있는 거. 여러분 이제 참고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쓰든가 알든가 꼭 아세요. 여러분 아침에 욕하면 뭘 하니까. 자, 따라서 한번 해봐요. 시바노마. 네? 시바노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야, 이 시바노마. 시바노마. 발음이 좋은 게 시바놈이라는 놈도 있더라고. 슈반노마. 야, 이 슈반노마. 청신경 초동. 양성 종양이지, 양성. 뭐에? 청신경 종양이, 뇌종양이 크게 생기면 뭐가 돼요? 일단은 귀가 안 돼요, 귀가. 전정 기능, 중심을 못 잡아요. 수술하게 되면 함몰되죠. 추상장. 그럼 뭐가 돼요? 나비 문제가 돼요. 대부분의 종양이 모든 장애를 다 만듭니다. 그래서 질병 장애는 꼭 필요하다. 왜? 죽고 살고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필요한데 6.8%에 해당하는 선천 장애를 빼고 나머지는 재이거나 질병이거나, 재는 많다고 한다면 질병만, 좀 부족하다면 재장애하고 이거하고 같이 넣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너무 많은 시간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하면 줄 수 있다는 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상품은 좋고 나쁘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력하고 가계 경제가 어떠냐를 보고 꼭 필요한 부분만 넣는 상품이 중요합니다. 한 그릇에 다 담으면 안 돼요. 왜냐? 하나만 그것만 특약을 없으면 되지만 귀찮게 다 없애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럴 때는 원래 있는 보험에다가 보장분석 편의해서 꼭 필요한 부분, 대부분 다 질병 후장이 됩니다. 왜? 질병 후장이가 없거든요. 비싸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신 안 되는 게 있다겠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 질환은 주지 않습니다. 그냥 기간이 가면 그건 장애와 사망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다른 질문이 있으면 거기 전화번호 써놨죠? 네. 제가 1년 만에 그거 쓴 겁니다. 전화번호 절대 안 쓰고 다녔습니다. 질문이 많이 들으니까 귀찮아서 이제 지점장 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물어봐 주시면 충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 분쟁과 관련해서 물어보시면 그거는 이제 제1이 18년 7개월간 고일만 했기 때문에 주시면은 다양한 판례를 통해서 답을 드리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